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또 셀트리온이 어제 장마감 후에 코로나 치료제 임상 1상의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그 기사로 인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 당연히 기대를 했었고요. 예. 그 기대는 다소 좀 못 미치는 시세의 흐름이었다고 결론적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하루 이틀의 등락보다는 지금 만들어진 어떤 패턴들, 이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지는가, 그게 제가 볼 땐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코로나 치료제 한국 대표 바이오 제왕 셀트리온, 전혀 다른 회사로 변모하는 9월이 다가온다, 이렇게 지어봤고요. 오늘 제넥신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제넥신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대 양봉으로 5일선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강한 흐름이었는데요. 제넥신도 많이 들고 계시니까 제넥신의 어떤 강한 어떤 상승으로 조금 달래셔도 될 것 같고요. 종목마다의 어떤 때가 있거든요. 결국은 제넥신도 굉장히 어려운 구간들을 거쳐왔지만 지금은 정말 강력한 우상향의 어떤 흐름을 계속 보여주면서, 아직 다 보여준 것도 아니잖아요. 백신 결과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종목마다의 어떤 때가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그만큼 더 강력한 시세를 위한 그 당금질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에너지를 아껴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짚어볼 생각이고요. 9월이 어떤 의미가 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부터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엄청 특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오늘 수급 외국인들이 역시나 또 순매수했죠. 코스닥은 약간 팔긴 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을 좋게 만들었고요. 기관들은 여전히 좀 매도하네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 좋았거든요. 나스닥이 또 0.7% 상승하고, 그래서 일본 증시 보합 정도, 홍콩 증시 보합 정도, 대만도 0.5% 강세, 상해 증시가 오늘 좀 밀렸네요. 1.3% 약세. 그래서 나쁘지 않은 소소한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지수만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그냥 소소한 정도. 그 안에서 이제 종목별 흐름은 굉장히 차별화됐죠. 그래서 성장 섹터가 이제 오늘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인 언택, 전기차,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이제 주도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5G 업종 정도 강한 흐름을 좀 보였던 날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네이버, 카카오 강했죠? 2%대 강세. 그리고 LG화학도 6%대 강세. 삼성 SDI 2.8% 강세. 현대차 이제 성장주 프레임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0.9% 강세를 보이면서 시총 10위권 안에 계속 있죠. 셀트리온 1.3% 강세. 삼성 바이오가 10위권 안에서 유일하게 약세였네요. 0.3% 약세. 그래도 이제 우상향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기업들은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지수 영향주, 성장 섹터의 대표 종목들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을 이끌었다. 지금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이렇게 조정받다가 다시 상승 추세 복귀할 때 어떤 업종이 만들어주는가, 어떤 업종이 다시 되돌려주는가가 핵심이고, 그게 주도주다, 주도 업종이다. 지금 성장 업종이 다 끌어올려주고 있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이 더 강하죠, 보시면. 전 직전 고점 대비 이제 거의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코스닥이 더 센 장세고, 코스닥에서 강세를 보이는 업종에 이제 주력 삼아야 된다는, 그걸 좀 시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전략을 실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완전히 성장주가 압도한 그런 흐름을 계속 이어갔다. 그렇게 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 흐름도 보시면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바이오 종목들 위주죠. 조화제약 뭐 이런 것들 상한가를 보였고 진원생명과학이 와 시총이 지금 1조 3천억 됐어요. 오늘도 상한가인데 참 이런 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이게 주포의 의지예요. 예. 뭐 어떻게 펀더멘털적인 거나 이제 백신의 대장을 따진다면 사실은 제넥신이고 제넥신이 상한가 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총 규모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포가 매집한 정도라든지 개인 투자자 비율이 뭐 어느 정도 된다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주포의 의지가 반영된 어떤 시세 그런 타이밍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참 뭐랄까요 논리적으로 해석하기 힘든 그런 시세들이 발현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세가 굉장히 세다.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구나. 주포가 대놓고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공매도도 없기 때문이고 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장세도 바이오 장세고 코로나 백신은 시장의 주도기 때문에 이거 끌어올린 다음에 조금 밑으로 좀 내리면 또 저가 매수로 달라붙거든요. 단타 어떤 개인들이 물량 넘기기도 좋고 그래서 주포의 의지가 반영된 그런 시세인 것 같고요. 필로시스 헬스케어 같은 이런 어떤 진단키트 관련 중소형주도 그냥 뭐 상한가를 몇 방입니까?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여섯. 지금 미친 장세죠. 예. 그러니까 고점을 찍었다 생각되더라도 이게 한 두세 달 눌리고 나서 다시 또 튀어오를 수 있어요. 신풍제약, 뭐 시젠 이런 것들이 고점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시장이 겸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제 드려가지고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 그게 하방이 아니라 상방 쪽으로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시세가 터질 수도 있다. 뭐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분명 제넥신도 그런 시세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우상향 패턴, 매물이 없는 지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상한가 장대 양봉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고 백신에 대한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된다. 예, 빠르면 이제 9월달, 늦으면 한 10월달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일단은 그때 또 대응을 해봐야겠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도 지금 기술적인 흐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예, 뭐 호재도 이렇게 눌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좀 뭐랄까 좋지 않게 만드는 그런 시세의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루 이틀 이런 어떤 시세, 일주일, 이주일 상간의 시세를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이 패턴을 보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중요한 패턴 자리에서 붕괴를 시키지 않는 모습은 이게 여기서 붕괴시켜버리면 주요한 어떤 수급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돌려 세우는데 돈이 많이 들 뿐더러 시간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붕괴시키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고요. 패턴적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패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단지 이제 임상 1상에 대한 안정성 결과만 가지고 중간 결과만 가지고서는 시세가 움직이지 않구나. 그런 정도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21선 올라섰죠. 그리고 양봉 마감했죠. 세 종목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나머지 두 종목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했죠. 그만큼 조정도 좀 깊었고 그래서 깔끔하게 추세를 쫙 돌려준 형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결국 핵심은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의 추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셀트리온의 추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의 흐름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제가 이제 스마트 리포트에서 짚었던 분석했던 종목 중에서 IQ를 빠뜨렸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계속 좀 깜빡했어요.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나가고 있어서 잊은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하고 이제 공동으로 치매 패치제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임상도 진행을 할 텐데 일단은 국내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좀 임박했죠. 이 부분이 아마 핵심적인 하반기에
모멘텀이 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 이제 무난하게 발표하고 나서 이제 미국 쪽으로 FDA 신청할 계획이거든요. 연내로. 그리고 내년 2분기에는 미국에서 임상 1상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스케줄 상으로 이렇게 시간이 미국 FDA 임상 자체가 강력한 모멘텀이 될 걸로 예상하고요. 일단 임박한 거는 국내 3상 결과 발표. 흐름 자체가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어떤 패턴의 흐름에서는 뭐 괜찮게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거래가 이제 여기서 터졌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터진 거래량은요, 이거 매집이에요. 매집이에요. 예. 매집이고 이제 거래 없이 돌리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왔다 갔다 이제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안 붙잖아요. 예. 안 붙으니까 이제 돌리면서 물량을 계속적으로 흡수하려는 형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어차피 모멘텀은 뭐 계속적으로 살아있고, 예. 그래서 장세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냥 돌리는 형식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특별하게 뭐 이상할 것도 없는 그런 패턴이고요. 오늘 또 괜찮은 흐름을 보인 종목이 KINX.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거 4월부터 8월까지 옆으로 질질 그냥 기었어요. 이거 갖고 있던 주주들은 야, 실적도 좋고 이게 지금 4차 산업의 어떤 대표 종목이고 데이터 트래픽 늘어나서 실적도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 성장 주고 뭐가 부족하지? 다른 거 다 가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 똑같은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결국은 갑니다. 이런 것들이. 예. 이거 못 기다렸으면 이거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어떤 중요한 어떤 모범적인 어떤 형태라 가지고 제가 두 번째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드리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장이 좀 출렁거렸어요. 그 이유가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늘어났거든요. 320명, 300명대로 다시 좀 늘어났는데 가짜 뉴스가 막 돌아졌어요. 가짜 뉴스가 이게 어떤 거냐면 정부가 이제 오늘 3단계 격상한다. 이게 이제 계속 퍼지면서 오늘 시장이 장 초반에 한 1% 넘게 막 밀렸었거든요. 선물이. 그게 이제 장 초반의 흐름을 좀 악화시킨 주요한 어떤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뭐 재차 지금 플러스 마감했잖아요. 양시장이. 제가 이제 지수를 한번 좀 깜빡했네요. 지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장 초반에 이제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0.1% 상승했고 코스닥이 0.6% 상승했거든요. 밑꼬리가 쭉 있죠. 1.2% 빠졌었죠. 그게 이제 그 내용 때문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1%까지 빠졌죠.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가 거의 고가인 양봉으로 이제 돌아섰다는 거는 시장이 굉장히 세다는 거고요. 상승으로 완전히 추세를 돌렸다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약업종, 코스닥의 제약업종의 차트도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좀 조정을 보였잖아요. 이 구간이 전 고점대예요. 보시면 그렇죠. 전 고점대에서 여기 음봉 하나 딱 생겼죠. 주봉에서. 그리고 다시 되돌리죠. 양봉으로. 이거 돌파를 어떤 종목군들이 해줄 것인가? 코스닥의 제약업종. 궁금하네요. 저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만들어낼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제넥신과 함께. 제넥신과 셀트리온 그룹주가 만들어낼 것 같아요. 여기서 진단키트가 확 친다. 시젠이 확 친다. 알테오진은 확 친다. 녹십자는 코스피니까 아니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긴 명분상 지금 이걸 돌파하는 타이밍상으로는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치료제와 백신의 대표 종목이 아마도 이거를 뚫어내서 돌파를 시켜주는 주요한 종목군들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명분은 뚜렷하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들어가 있는 KLX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차트도 우상향 패턴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고점에 대한 패턴
버블에 대한 패턴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헬스케어 업종 차트도 보시면 고점대를 돌파해서 조금 여기서 조정을 이렇게 받다가 다시 팡 튀죠.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의 헬스케어 업종, 코스닥의 제약 업종 지수 모두 재차 상승세로 돌아서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의약품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의 의약품 업종도 우상향의 패턴을 다시 재차 나타내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오전에 제가 스마트 리포트에서 키움증권 이제 리서치 자료를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얘기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이제 좀 제외하고 의미 있는 내용들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신약 개발 펀더멘털은 코로나19에 따라서 속도 조절이라는 이제 제목에 이제 부제목이 이제 달려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다른 어떤 신약들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임상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관련주가 아닌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던 기업들은 주가가 조금 둔화됐죠.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대부분. 뭐 대표적인 게 뭐 지트리비엔티 같은 게 어떻게 보면 환자 모집 자체가 조금 지연됐기 때문에 주가도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요.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만 지연된 거지 그게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코로나 개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임상 동물 공급 부족. 예, 코로나로 이제 다 몰아넣어야 되니까 원숭이든 뭐 쥐든 뭐 쪽제비든 다 그냥 코로나 개발하는 데 써야지. 지금 뭐 항암제나 뭐 뇌질환이나 이런 쪽으로 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급한 게 이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임상이 지연되거나 둔화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관계부처 업무량도 과다로 인해서 처리가 또 둔화되고. 그래서 정상 신약 개발의 펀더멘털은 성장 지연 및 둔화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특히 바이오텍은 적은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는 데 반해 코로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에 뭐 비보존 같은 기업은 뭐 미국 임상 3상 이제 환자 모집이 어려워가지고 중단한다고 발표했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역으로 생각해야 생각해요. 예. 코로나 관련주가 지금 핵심 당연히 1순위 포트에 집어넣고 홀딩해야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요. 이제 정상 신약들 개발하는 기업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 종목군도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리포트에서 그런 종목들을 짚어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관련주를 들고 있지만 다른 종목에 대한 학습을 게을리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뭐 한탕하는 거 아니잖아요. 셀트리온 제네틱만 죽을 때까지 들고 가지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자신의 어떤 역량을 높여야 되고 또 다른 어떤 바이오 종목이든 다른 성장 산업의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또 그런 종목군 중에서 굉장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할 때는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 관련주 아닌 것들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런 쪽에 모멘텀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요 리포팅을 조금 가져왔고요. 그래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데이터 발표라든지 진행 속도가 이제 늦어지고 이제 지연되는 부분에서 가장 적게 영향을 받는 분야가 항암제 분야다. 이게 생명하고 직결되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의 트룩시마가 굉장히 잘 팔리죠.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쪽은 항암제는 생명하고 완전히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상 역시도 항암제 분야는 그리 큰 타격을 받진 않아요. 하지만 지트리비엔티 같이 뭐 안구 건조증 이런 임상은 후순위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환자 모집이 지지부진하고 주가도 뭐 지지부진한 거죠 지금.
예. 근데 그게 이제 디스카운트 될 요인까지는 아닌데 주가 지지부진할 때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G트리벤트를 사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CMO 업체들 수주 동향인데요. 와, 엄청나요?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바이오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이런 계약을 맺은 것들에 대해서 비르 쪽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신 쪽으로 맺은 거 알고 있는데 론자도 모더나하고 10억 도즈. 와우, 엄청나죠? 그러니까 전 세계 CMO 업체가 뭐 우리나라만 이렇게 막 상승하는 게 아니고요. 론자와 우시도 주가가 폭등했어요, 폭등. 올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CMO 업체들이 우리나라만 이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동반 급등을 하는데 이 뭐 부족하니까 예, 부족하니까 그냥 뭐 물밀듯이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우시는 아예 미국 제조시설을 10년 임대 계약 맺었어요. 예. 그래서 CMO가 지금 굉장히 좀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넥스가 갑자기 계약 맺을 수 있다. 모더나하고가 예, 모더나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뭐 루머가 돌면서 급등하다가 막판에 밀렸는데요. 하여튼 CMO가 굉장한 지금 화두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셀트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번에도 이제 드렸던 내용들을 또 같이 가져와서 좀 설명드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점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호재하고 즉시 주가 상승이 된다는 부분이 그대로 연결되진 않아요. 모든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셀트론과 제넥시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드리고 또 이제 흐름을 파악을 해드리지만 호재가 그대로 주가 상승 바로바로 막 즉각 되는 그런 뭐 수학 공식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주식은 뭐 일반적인 로직이 아니죠. 수학도 아니고. 그리고 다수결의 어떤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집단지성이 좋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셀트론 그룹들을 오히려 지금 뭐 우리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지겨워. 뭐 암트리온 이러면서 팔아버려야겠어. 그리고 파는 사람도 막 있어 주변에. 그러면은 사실 갈 때가 됐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뭐 한 번씩 툭툭 튄다 그러면 에이 하면서 그냥 던지고 지금 다른 종목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게 이제 대중적인 심리고 그럴 때쯤 이제 가는 거지. 모두가 막 좋다고 난리치고 있을 때는 주가가 갈 리는 없겠죠, 당연히. 예,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란하게 이렇게 막 흔들리고 조급한 어떤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그런 사람들은 주가가 이제 6, 7% 여기서 팡 튀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팝니다, 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갈 때쯤 제 유튜브 댓글을 보면 이제 종종 그런 댓글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는 예,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심약한 어떤 대중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보다 더 가벼워지고 그럴 때쯤 이제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을 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동안 어떤 종목이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지 않는 게 무슨 이유다 이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예, 그냥 이 현상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요. 왜 셀트리온 그룹이 안 가는가? 2018년도 고점권역, 예, 그 부근에 있죠. 예, 그래서 그 부근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매물대 흡수를 좀 하기 위한 그런 구간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이제 줄기 시작하면 매물이 적다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 매물이 적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임박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시세 전에는 메이저 집단의 어떤 물량 매집을 위한 인적인 시세 누름의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세력이 누르는지 모르겠지만 인적인 어떤 세력이 누르는 거는 뭐 제가 확인한 사안이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고매도 세력일 가능성이 높은 장 초반에 시세를 계속 누르는 패턴이 오늘도 계속 나왔죠. 예. 그래서 개인들 물량을 뺏는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들의 심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는데 그 단 하나의 이유는 시세죠. 예. 근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이제 10개 중에서 9가지의 호재와 좋은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의 시세가 한 가지라는 그 시세가 안 좋으면 이 9가지는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잡주라고 표현하면서 그게 이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이 셀트론을 진성주주로서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아니죠.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스마트한 어떤 투자자고 이제 주주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투자자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투자자들이 그런 시각으로 이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제1 주가 동인 요소인 코로나 치료제 핵심 일정 내용 노출 시에 수급이 집중될 거고요. 그게 이제 임상 1상의 효능일 수도 있고요. 2상으로 진입한다는 발표가 나올 때쯤일 수도 있고요. 영국 1상 경증 환자 결과가 나올 때쯤일 수도 있고요. 그건 어느 시점일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 한국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대상으로 한 1상 결과 안정성이 좋다는 부분은 주가를 튀게 만드는 모멘텀이 되진 않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왜 그럴까? 왜 안 움직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제가 볼 때는 판단되고요.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는 타이밍은 해당 종목이 준비가 되어야 가능하다. 셀트론이 지난 2년 트룩시마 미국 판매 승인 등의 호재가 굉장히 즐비했지만 결국은 시장이 강사장이 아니었고 바이오 업종이 계속 조정 중이었고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한 또 종목의 상승의 때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종목마다 다 때가 있고요. 그 때가 도래했을 때 그 종목은 시장의 또 주인공으로 올라서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세 분출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넥신의 주간 차트 흐름이고요. 2018년도 고점대 12만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정말 가벼워진 매물대 없는 지역으로 나가잖아요. 이 어려운 어떤 2년의 기간 동안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특별하게. 하지만 때가 도래하지 않았던 거죠. 제넥신의 가장 하이라이트의 어떤 때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입니다. 셀트론이 2018년도 고점 때 그 부근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아직 이 기업이 때가 아직 도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도래했고 어떤 종목은 아직 도래 안 왔고 이런 차이뿐이지 이번 강세에서 안 갈 이유는 없죠. 치료제 쪽에 대장주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게 대장주가 아니라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가 대장의 주도주의 주도주인지 아닌지를 결판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셀트론을 움직이는 것은 이 신약주 주가 모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상 승인 그리고 일상 들어가면서 이제 그 동물 실험 이제 나왔던 거 쪽제비 부분 나왔던 거 그때 이제 올라가고 일상 승인 받고 이제 소강 후면 보이다가 일상 결과 이제 모든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때쯤 움직이고 또 이제 움직이다가 또 이상에 대한 진입을 할 때쯤 왜냐면 이제 유럽에서 8개국에서 하는 거니까 대규모 임상이니까 움직이고 이런 주가 모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셀트론을 움직이는 것은 3월 23일 날 서정진 회장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 프로세스를 공개했을 때 그때 이제 탁 튀었죠. 주가가 튀면서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고 흐름이 상승으로 돌아섰고
6월 1일 날 한 2달 정도 옆으로 기다가 코로나 치료제 이제 전임상 이제 패럭 결과가 이제 공개되면서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다이렉트로 쭉 올라왔죠. 그리고 현재 본 사업이 아닌 코로나 치료제 이슈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뭐 본업에서 좋은 거 내보내도 호재가 발표돼도 공시가 나와도 반응 안 하죠. 눌리고. 그리고 지금의 신약주 주가 모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어떤 저의 어떤 이 내용들을 제넥신이 이미 보여주고 있죠. 제넥신이 그런 모형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임상 일상의 결과가 주가 향배에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는 점이고요. 이번 안정성 그 결과에는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네요. 결국 효능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영국 경증 환자 대상의 임상 결과가 아마 조만간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내용이 아마 모멘텀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진단키트 쪽으로는 시젠, 랩지노믹스, 수덴텍, 휴마시스, 엑사스바이오 이런 종목분들이 이미 큰 시세를 냈고, 사실 진단키트는 일단은 대시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다 보여져요. 엑세스바이오까지 완전 시세 분출시키고 이제 어떻게 보면 무너졌잖아요. 붕괴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는 한 차례 이제 대시세를 냈고, 이제 코로나 백신하고 치료제 신약 쪽, 이쪽이 이제 대시세를 내지 않았죠. SK케미칼도 완전 죽었다 볼 수 없고, 진흥생명과학은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것 같고, 제넥신이 추후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치료제 신약 쪽으로 셀트론은 아직 안 나왔고, 에클론은 조금 진행이 좀 애매하죠. 유텔렉스도 진행이 좀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셀트론의 이 치료 신약 쪽으로에 대한 모멘텀은 가장 집중되고 수급도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제 약물 재창출은 사실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이 기업들이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기업들이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이 종목들을 거래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진 않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생산까지 계획 잡아가지고 하는 기업은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머니게임 형식으로만 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본업 자체가 이제 그래도 괜찮은 엔지캠이라든지 셀리버리는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번 코로나의 어떤 머니게임 형식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풍, 신일, 셀리버리, 부강, 엔지캠 이런 종목군들. 그래서 메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메인이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5번째 혈장치료제인데요. 녹십자, 시노팩스, 에스맥. 시노팩스, 에스맥은 그냥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머니게임 형식의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녹십자가 이제 메인이죠. 메인이고, 이건 이제 임상 이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멘텀이 그래도 이게 만약에 긴급 사용 승인이라든지 미국처럼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분명. 이 때문에, 결국 이쪽은 큰 시세가 그래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진단키트는 대시세 냈고, 정리를 해보면 딱 정리하면 돼요. 코로나 백신하고 치료제 신약은 대시세 안 났어요. 나게 될 거예요. 혈장 치료제도 아직 대시세 냈다고 볼 순 없죠. 이쪽은 너무 큰 시세를 냈고, 엔지킴이나 이제 이런 셀리버리는 조금 더 진행 중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메인은 여기 가져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메인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게 저는 맞다. 역시나 제넥신 셀트리온은 대장이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은 시장이 뚜렷한 강세장도 그냥 단기성 이제 강세 랠리 장세가 아니라 대세 상승 장세거든요. 이거는 6개월, 8개월 안짝의 단기성 랠리, 2017년 같은 그런 랠리가 아니라 대세 상승장이에요. 글로벌 거대 유동성을 동반한 대폭락기 다음에 펼쳐지는 대세 상승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금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에서 추후에 이제 실적 상승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상당히 길단 말이에요. 이 대세 상승장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가장 큰 우를 범하는 거는 하방으로 친 사람들은 정말 강세장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 주도 업종과 주도 성장 섹터를 거래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번 강세장의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건 차치하고, 그렇다면 성장주,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뭐 전기차라든지 이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의 대표 종목들을 들고 있으면서 일찍 팔게 되면,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거든요. 일찍 팔게 되면 대세 상승장인데 일찍 파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 투자가 일찍 팔게 될까, 그 이유를 한번 보면 강세장에 대한 개념이 부족할 때, 예. 이게 이제 이게 굉장히 큰 거대한 어떤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이 시장의 어떤 거대한 사이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자료를 그때 만들어서 올려드렸잖아요, 유튜브에. 그리고 이제 이 확정 심리라는 본능적인 결정, 이익을 빨리 확정 짓고 싶다는 그런 심리가 작동돼요. 그게 이제 이런 것도 같이 작용되죠. 다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렇죠. 예. 저도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있는데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히 우리가 현상을 분석할 수 있어야지 그에 대한 어떤 대처와 대응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죠. 혹은 기업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부족할 때.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도 기업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없으면 그냥 최근에 한 2달 상간에 뭐 진입한 주주라면 아마 절반 이상은 나갔거나 아니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나 이러고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유튜브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과거 영상들도 하나씩 다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는 게, 최근에 뭐 한두 개 정도의 제 영상을 보고서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시면 아마도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소외감이죠. 다른 종목들 대비 올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조급함. 결국은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는, 그리고 제넥시는 다른 종목군 대비해서 안정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만 가지고서 논한 그런 게 아니에요. 야, 누구는 신풍으로 3배 먹었는데 지금 제넥시는 2배야.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신풍제약을 거래하는 거는 굉장한 리스크를 부담하고서 투자를 한 거예요, 거기는. 하지만 제넥시는 안전판이 있고, 또 셀트리온도 또 실적과 성장성이라는 그 안전판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모멘텀만으로 베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절대적인 수익률 비교로 이 기업을 논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보다 더 큰 자금을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인 거죠. 그래서 다른 종목 대비 올라가지 못하는 거,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종목마다 어떤 올라가는 때가 있고, 예. 뭐 저게 가니까 저쪽으로 또 가야 되고 이런 걸로 하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똔똔인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거 못 참아가지고 딴 종목 갔으면 또 딴 종목 들고 있는데 또 안 가고 있으면 딴 종목 가려고 하고, 이런 어떤 우를 어쩌다가는 뭐 어디서 2회를 벌었다 하더라도 또 안 움직여서 딴 데로 갔는데 거기서 물려버리거나, 이 매매 횟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잃을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좀 일찍 파는 그런 어떤 경향을 좀 나는데요.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강세장의 정점이 임박했는가? 제가 시장을 매일마다 체크하고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는 게, 강세장이 정점인가 아닌가, 주도주들이 고점 패턴을 만들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아직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해당 기업이 기술적인 고점 패턴이나 펀더멘털의 변화가 발생되었는가? 없죠.
셀트리온 그룹이 제넥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분석했던 많은 스마트 리포트에 짚은 종목들도 대체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없죠. 그리고 현재 핵심 모멘텀이 실현되어서 재료가 소멸되었는가? 코로나 치료제 백신 쪽에서 뭐 이제 후기 임상, 이제 뭐 3상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완료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제 모멘텀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접어드는 건데 아직 초기죠. 예.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주도주군의 차트가 붕괴되거나 선진 시장이 붕괴되는가? 지금 주도 산업종이 주도 종목이 차트가 붕괴되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 중국 시장은 선진 시장이 아니겠지만 유럽이나 미국 시장이 붕괴되는가?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렇다면 이익 나고 있는 종목군들을 주도 종목이라면 계속 홀딩해야 되죠. 일찍 팔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의 9월은 어떤 해인가? 아니 어떤 달인가? 서정진 회장이 얘기했던 전혀 다른 새로운 회사가 된다는 그 9월, 그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에서 신약 개발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지난 2월 달에 이미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할 때부터 서정진 회장은 9월에 유럽 임상 2상 그리고 상업 생산의 스케줄을 아마 확정했을 겁니다. 정부 협조만 되었다면 속도가 좀 더 빨랐겠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늦어진 건 아니죠. 스케줄상.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영국 일상 효능 확인이 되는 9월이 그리고 생산이 시작되는 9월이 아마도 주가에도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의 패턴, 기술적인 패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경 방향성이 좀 확정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에게 9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서정진 회장이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찍은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분은 경영자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시면서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블로그에 좀 올렸던 글인데요. 그거를 한번 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짓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잠린을 아느냐? 아이야, 이제 너의 잘못을 서서히 깨닫고 있구나. 오랜만에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마. 너는 잠린을 아느냐? 물속 깊숙이 들어가 좀처럼 물가로 올라오지 않는 대어를 말합니다. 아이야, 너는 물고기의 눈을 본 적이 있느냐? 물고기는 근시를 가지고 있단다. 시장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아주 커다란 대어를 보기 힘들었을 것이야. 잔어는 많이 잡히나 대어는 쉽게 잡히지 않기 때문이지. 잔어는 많이 잡힌다는 소리는 물고기가 미끼를 잘 문다는 소리이겠지. 하지만 대어는 쉽게 잡히지 않는단다. 대어는 아주 민감한 녀석들이야. 그래서 그렇게 클 때까지 살아남아 있지. 1000마리의 물고기가 태어나도 대어로 크기까지 살아남는 물고기는 단 5마리도 채 안 된단다. 조그마한 잔어에서 대어로 거듭나기 위해선 그 과정이 선행하는 법이다. 대어를 낚는 사람들의 낚싯줄을 자세히 본 적이 있느냐? 대어를 낚기 위해선 장소도 중요하고 미끼도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낚싯줄이다. 잡어들은 아무거나 던져도 덥석 잘 무는 법이지만 대어들은 다르단다. 미끼를 던지기 위해선 그 미끼를 문 물고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낚싯줄이란 것이 필요하단다. 하지만 대어는 그 낚싯줄이란 것에 상당히 민감해하지. 물고기가 근시를 가지고 있다는 건 들었을 테야. 낚싯줄이 내려오면 햇빛에 반사되어 기다란 것이 보여. 그 기다란 것을 보는 순간 대어는 절대 물지 않는단다. 이것이 잡어와 대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대어로 성장하면서 그 녀석들은 아주 조그만 것에도 민감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지. 나도 예전 아주 거대한 물고기를 잡은 노인을 본 적이 있단다. 그 노인은 비법이란 게 없다면서 그냥 물가에 미끼를 던진다고 말을 하더구나. 그 노인과 친해지기 노력하기를 4년. 그 노인에겐 하나의 공통점이란 게 있었어. 자신이 선택한 곳에서만 4년간 낚시를 했었고, 그 낚시라는 것은 낮에는 잠물고기를 잡고 놓아주며 손맛을 보더구나. 그러나 그 친구는 하루도 빠짐없이 밤낚시를 하였어. 그 밤낚시를 하는 동안 그의 눈빛은 많이 달랐었지. 암 그렇고 말고.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지만 그 친구는 모든 것을 꿰뚫고 있더구나. 나는 진정 놀랬었다. 물속에 깊이 잠기어 줄을 바라보고 있는 햇빛에 반사되어 보이는 기다란 선을 경각심을 가진 채 보고 있는 물고기만이 그게 미끼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단다. 대어는 미끼를 5시간이나 넘게 바라본다더구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느냐? 낚시하는 사람들 중에 미끼를 던지고 5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더냐? 아이야, 늦게나마 깨달았으니 잡어를 보고 있는 너의 미끼가, 너의 낚싯줄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부터 살피거라. 꽤나 오래전에 블로그에 올렸었던 글인데요. 문득 오늘 이 글이 떠올라서 블로그를 뒤져서 제 블로그에 뒤져서 찾아서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었고요.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셀트론 그룹은 글로벌 빅파마를 향해 나아가는 그룹이자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상에 오를 거고요. 그 정상에 올라서 부산이 이렇게 낮음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시기, 그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오프라인에서도 한번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기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대만큼의 시세는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기업의 성장과 모멘텀은 여전히 변한 거 없이 아주 좋은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절대 저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내일 또 내일의 태양을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박사 이만 불러가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